말씀드릴 내용이,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성공의 8단계입니다. 그 8단계 중에서 저는 오늘 상담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려고 해요. 음, 제 보이는 화면에 화면 켜시고 설명해 주시는 리더님들 계시는데 한번 머릿속으로요. 저희 지금까지 성공의 8단계 1단계부터 쭉 이렇게 진행했는데 다 기억하고 또 각 단계마다 어떤 내용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기억하고 계시죠? 엔터를 눌러야 되는 건가? 잠시만요. 우리 성공의 8단계는요. 꿈과 목표, 그리고 두 번째는 결단, 명단 작성, 초대, STP, 표도 플랜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후속 관리가 있었고, 제가 오늘 할 부분은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복제인데요. 우리 유사나 비즈니스를 하는데 성공의 8단계를 하는 이유를 다들 아시죠? 유사나는요, 성공의 8단계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이제 정랑굴들님한테 듣고 그 설화수 사장님이 막 비즈니스적으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실 거란 말이에요. 유산화는 어떻게 하는 거야? 유산화는 뭘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누군가가 나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께 어떤 사람이 유산화 뭐야? 유산화를 뭐 만약에 한다면 뭘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유산화는요. 성공의 8단계를 하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성공의 8단계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심플하게 저희가 고개러를 지금 13주를 진행하면서 거기에 안에 성공의 8단계를 매주마다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저는 성공의 8단계 여러분들 다이어리에도 보시면 쫙 나와 있기도 하지만 제가 성공의 8단계 엄청 많이 저도 옛날부터 공부 되게 많이 했는데 제가 설명을 꽂혀가지고 했던 거는 사실은 테스트 팀에서 어 젤리라는 팀이 젤리 아시죠? 거기 팀에서 했던 캐질밍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성공의 8단계를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성공의 8단계를 가르치는 일들을 했던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하면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꿈과 목표는 뭘 다 말씀드릴 건 아닌데요. 우리가 유산화 안에서의 꿈은 우리가 이루고 싶은 엄청 많은 꿈들이 모두 일맥상통하게 한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다 뭐였는지 봤더니 결국 돈이었어요. 나는 건강을 내 꿈으로 삼기도 하고, 마르지 않은 돈이 내 목적이었으면 좋겠기도 하고, 종교적인 어떤 봉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꿈들이 굉장히 많지만, 결국 거기에 키워드로 연결되는 건 사실 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화에서의 꿈은 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인정하고 가자. 그리고 목표는 주급을 받는 것이다. 내가 돈을 벌고 주급을 받는 게 유산화 안에서의 꿈과 목표라고 한다면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마이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스토리를 계속 작성하고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결단인데 결단은요. 내가 주급을 목표로 삼았으니까 그 목표로 삼은 주급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시스템에 참여할 것인지, 그리고 나는 언제, 얼마를 버는 사람 또는 어느 직급에 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정하는 일을 우리가 결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이제 명단 작성이었거든요. 스폰서를 만나면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명단 작성하자, 명단을 얘기해보자, 핸드폰을 열어봐라, 너한테 누가 있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명단을 작성을 왜 하느냐라는 거는 스폰서랑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들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는 그냥 가족이죠, 가족. 또는 가족 같은 지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인이었고, 세 번째는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는 사람들 누구예요? 동네 나가면 왜 CU나 또는 세탁소 사장님이나 어느 식당의 사장님들 왜 얼굴 보고 서로 엄청 친하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얼굴 보면 저기 종종 오시는 누구 사장님
동종 오시는 누구 엄마 뭐 이런 정도의 아는 사람. 그리고 네 번째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 명단을 분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관계십이라는 것들을 하는데 관계십 왜 하는 거냐? 그들에게 막 유산화를 하나 팔려고 유산화 제품을 하나 팔려고 관계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세탁소 사장님이 나랑 일을 했을 때 일할 만한 사람일까? 동업자를 찾기 위해서 관계십을 하시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명단 분류에 있는 첫 번째 1번에 해당되는 가족들한테는 관계십을 하지 않죠. 예를 들면 언니, 친언니, 또 친동생 또는 엄마, 아버지한테 관계십을 하려고 그들을 만나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뭘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엄마, 유산화 진짜 먹으면 너무 좋으니까 제발 헬스팩 하나만 좀 잘 꾸준하게 먹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친정엄마한테 유산화 하나 헬스팩 하나 먹어봐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헬스팩 하나 드셔보세요 얘기하는 거에 내 목소리와 톤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달라질 건데 그게 명단 작성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네 번째는 초대인데요. 초대는 왜 이렇게 지금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제지앤 골드님께서 그 세미나 우리 토요일에 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을 좀 초대하고 싶어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초대를 하는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유사나와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게 바로 초대인 겁니다. 유사나와 그를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거나 예를 들면 세미나에 오셔가지고 이 사람이 3BC를 열고 이거는 모르는 일이고요. 일단은 우리 김정남 골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다이어트해서 살을 빼봤기 때문에 나는 엄청 장당하게 해독에 대한 얘기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신 거가 바로 김정남 골드님이 경험하신 그 경험을 공유하시는 거예요. 그 공유를 통해서 유사나와 그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초대죠. 그래서 초대에 대한 장소는 뭐 이렇게 본사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9월 달에 진행하는 비주얼 그런 야유회 같은 자리에 그분을 초대하실 수도 있어요. 초대의 장소는 굉장히 다양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초대하실 때에는 사실은 여기 지금 제가 6가지 주제라고 적어놓은 건강, 다이어트, 부수의, 엔잡, 커뮤니티 상속 이 주제를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 너 건강은 좀 어때? 너희 아버님은 건강 어때? 남편은 건강 괜찮아? 이런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도 관심 없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직업 하나 갖고 있는 사람들 없더라고요. 엔잡러들도 굉장히 많고 아주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도 부수입을 생각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내가 뭐 난 돈도 많고 뭐 굳이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분들도 우리 김정남 군님 굉장히 잘하시는 당근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을 또 바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거기에 상속도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STP를 했어요. 쇼더 플랜이죠. 내 초대에 응한 사람들한테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세미나에 오셨어요. 그 사람이 궁금해하는 거 건강, 다이어트, 부수입, 엔잡러, 커뮤니티, 상속 그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했어요. 제공하고 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세요? 유선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예스죠. 아니면 에이 여기 또 다단계 뭐 똑같구만. 안 해, 안 해. 노입니다. 아니면 또 뭐라고 하시기도 하냐면, 글쎄, 나 잘 모르겠네. maybe. 라고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대답하실 거예요. 그 대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yes 했을 때, 유선아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나 한번 사업해 볼래.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안 해, 안 해. 못해, 못해. 이렇게 노라고 얘기하시는 분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글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뭘 해야 될지가 매뉴얼에 정해져 있는 것이 바로 후속 관리입니다. yes, no, maybe를 받고 그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나의 매뉴얼 안에서 안내하고 지속하는 것을 우리가 후속 관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장님 오늘 할 게 이제 상담이거든요. 근데요, 여기까지만.
1단계부터 6단계까지만 잘하셔도 골드가 될 수 있습니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만 잘하셔도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골드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상담은, 그 다음 나오는 상담은 오늘은 상담 얘기거든요. 여기 상담 카운셀링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스폰서와 파트너가 오너 대 오너로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비즈니스 매뉴얼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상담이라고 합니다. 결국 네트워크 마케팅이 시작되는 건 바로 이 상담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와 장경 예멜님은 파트너 스폰서 관계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장예멜님은 저보다 직급이 높으시단 말이에요. 에메랄드님이시잖아요. 저는 루비고요. 그럴 때 저와 장혜멜님은 상하 관계에 있거나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각각 오너 대 오너로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거가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비즈니스 매뉴얼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서로 배우고 서로 가르칠 수 있는 이 단계가 사실은 상담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남 골드님과 제지앤 골드님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서로 브레인스토밍 하시면서, 그러니까 스폰서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스폰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스폰서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되게 물론 뭐 경험치가 더 많은 것들을 공유해 주면서 서로 배우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부터 6번까지만 잘해도 골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골드 되고 나시면 더 어떠세요? 스폰서님하고 더 많이 이렇게 소통을 더 잘하고 계세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만약에 내가 스폰서랑 상담을 이제 안 해, 잘 안 해. 왜냐하면 나 너무 잘하고 있어. 미팅도 엄청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내 스폰서보다도 훨씬 더 뭔가를 더 많이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스폰서는 여기서 어떤 스폰서를 얘기하는 거냐면 시스템 안에서 어찌됐건 같이 움직이고 활동하고 일하고 있는 스폰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그냥 위에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계시는 스폰서를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니까 상담을 하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앞서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냐면 집에 간답니다. 어느 순간 상담을 잘 안 하게 되면 집에 가고 이제 비즈니스가 멈추게 된다고 하죠. 안 먹고 막 제품을 잘 드시다가 안 드시는 경우들도 많고 어떤 극한 경우에는요, 왼수가 되기도 한답니다. 서로 간에. 그렇게 상담을 놓쳤을 때는 사실은 최악의 상황들을 맞이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상담을 하지 않았나? 상담을 잘 하지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때는 언제가 있냐면요. 스폰서가 파트너의 뎁스를 잘 모를 때요. 내 파트너가 뎁스를 지금 어떻게 내려가고 있지? 파트너의 소비자를 스폰서가 모를 때요. 그리고 파트너가 누구랑 소통하고 있는지 모를 때 등등등등 이거 우리가 내가 지금 상담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상담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트너하고 스폰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파트너와 스폰서는 서로 일을 하고 있는 파트너 스폰서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이 없어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파트너는 스폰서보다 일을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파트너실 거잖아요. 그러면 경험치가 덜 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경험이 없어서 이 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 방법을 몰라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경험치가 있는 스폰서가 내가 옛날에 요런 경우에 요렇게 해보니까 이거는 좀 실패를 했고요. 이렇게 해보니까 요건 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 나에게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죠. 그러면 물론 고민을 하면서 나도 성장하는 것들도 물론 있지만 그 고민의 시간을 조금 줄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 스폰서님이, 뭔가 좀,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어, 나랑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고, 내가 좀 더 배우고 싶어 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할다라고 하면, 성공하신 다른 어떤 리더들에게 배우시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다 어떤 뭐 상담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형제 라인에 있는 직급자들에게 상담을 할 수는 없지만, 가서 그런 걸 해보실 수는 있죠. 상담이 아니라, 요럴 때, 요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좀 해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권현지 스폰서님도 계시고, 김지현 스폰서님도 계시고, 김현지 스폰서님의, 이정현, 진용 스폰서님의 사실 엄청난 성공하신 리더님들이 우리 팀 안에 같이 계시니까 반드시 그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담을 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지껏 지금껏 내가 했던 일, 내 방식대로 해서 성공을 했다면, 물론 저는 제가 정신보건 하면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일을 지금도 굉장히 좋아하면서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내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건 지금처럼 그냥 그것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신보건에서 제가 성공하고 뭐 잘했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사실 유산화로 조금 더 유산화로도 더 성공해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스폰서가 했던 스폰서의 모든 경험들, 스폰서의 세상이 곧 나의 경험이 되게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내 스폰서들이 어떻게 이걸 해서 유산화로 성공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요, 나랑 시작할 때 좀 힘들더라도 나랑 결이 조금 다른 스폰서를 찾는 것도 너무 괜찮아요. 나랑 하는 게 비슷하고 생각이 비슷하고 다 똑같은 게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스폰서를 만나는 것도 뭐 물론 좋지만, 그건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방법과 비슷하기에 나랑 결이 조금 다른 성공하신 스폰서님들을 찾아서 복제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 상담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신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뢰요. 이거 우리가 다 너무나 원하는 거 아닙니까? 유산화로 그와 내가, 스폰서 파트너가 같이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데 있어서는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우리가 일을 같이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근데요, 그렇게 하려면 그와 나 사이에 뭐가 필요하면은 조금 서사가 필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음, 내가 어떤 파트너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서로 만나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약속을 만약에 지킨다, 안 지킨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랑 내가, 이 사람이 그럴 만한 사람이고 무슨 상황이 있다라는 걸 얘기했을 때요. 아니, 그 정도면, 뭐,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차만 좀 저기 하면 약속 장소에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과 할 때는 그 사람은 못 올 만한 상황이 있을 때는 못 올 만한 상황이 있으니까 못 올 거야라고 그냥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도 제가 파트너분들 많이 계시지만 어떤 파트너분들은 이 파트너는 이런 상황이면 안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파트너는요, 이 똑같은 상황이어도 그 사람은 반드시 어떠한 방법을 해서라도 여기로 올 거야라고 생각이 드는 파트너가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분명히 꽤 긴 서사가 있었을 거예요. 서사는 그와 나 사이에서 어떤 뭐 역경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죠. 늘 맨날 좋을 수만 없으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진행하면서 맨날 맨날은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계속 꾸준하게 서로 카운셀링하고 상담을 통해서 서로서로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그럴 만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가 생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상담을 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바로 검증입니다. 내 파트너가 나랑 이 유산화를 같이 할 협업의 대상이 되는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 서로가 같이 좀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사업을 한다라고 그 설화수 사장님이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제 막 정남골드님하고 미팅하시고 나서 나 진짜 유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 또는 뭐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막 한다 그랬다 안 한다 그랬다 뭐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하네 안 하네 뭐 한다 그랬는데 왜 안 하지 이런 걸로 고민하시나기보다 이 사람이 정말 나랑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지에 대해서 빠르게 검증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들었을 때는 이 검증을 빨리 하려면 파트너들하고 홈미팅을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명이 됐건 세 명이 됐건 인원이 꼭 많지 않더라도 홈미팅을 해보면 그 사람이 내가 같이 일을 해볼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나랑 홈미팅을 하기로 한 어떤 리더가 있는데 그분이 갑자기 뭐라고 하시냐면 남편 때문에 홈미팅 못 할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지랄이야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진짜 속상해.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우리 남편 왜 이러는지 몰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분 때문에 한 달, 두 달 남편을 설득할 때까지 기다리고 세 달, 사실 이렇게 시간을 계속 버리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상담이 너의 사정, 나의 사정, 나의 상황, 넋두리 하는 거, 신세 한탄, 이게 내가 될지 모르겠어. 나는 진짜로 되는 일이 없어. 여기 지금 넋두리 규칙이라고 해놓은 거 뭔지 아세요? 그런 거, 어, 세 번 이상 하시면 안 된대요. 세 번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남편 때문에 진짜 못하겠어 진짜 우리 남편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인지 모르겠어 이런 넋두리는 3회 이상 하시는 거 안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유산화를 하려는데 남편이랑 싸웠어요? 진짜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유산화 너무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두 번 정도는 이 남편이랑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떡해요? 어때요? 남편이랑 저렇게 한번 해보면 어때요? 남편한테 이렇게 한번 방법을 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죠. 근데 세 번 이상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남편은 세 번 이상 정도까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건 어찌됐건 그분이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라는 거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로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시간만 간다고 유산화해서 골드 되고 루비 되고 다이아몬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가입만 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분들하고 내가 협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상담은 성공의 8단계의 모든 과정의 매뉴얼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여기 리더님들께서요, 성공의 8단계가 뭘 하는 건지, 각 단계마다 어떤 걸 해야 되는 건지, 각 단계마다에 해야 되는 내용들을, 어, 누군가 여러분들의 파트너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상담입니다. 이걸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좋은 내용이 뭐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루비 이상 로얄 리더스들은 이 상담에 대한 성공의 8단계에 대한 매뉴얼들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스폰서님들한테 달라고 요청하시고 그것들을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건 저는 우리 자세, 유산화를 같이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자세는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마인드가 다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하시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이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약간 기운이 빠질 때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유산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치킨집을 하든 카페를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진짜 이게 일이 맞나? 못 해먹겠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는 자세는 곧 마인드여야 하는 거고, 방법적인 것은 매뉴얼을 통해서 배우시면 됩니다. 스폰서님들을 평가하지 마셔야 해요. 음,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누구나. 스폰서도 사람이라 완벽하지 않죠. 그리고 완벽하게 왜 그걸 알려주지 않았나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 대한 탓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서로가 신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스폰서는 왜 이거 안 해? 왜 이거 못 해? 왜 이 모양이야? 이런 평가는 하지 마셔야 되고요. 수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랑 동업할 사람, 동업자를 검증할 때도 첫 번째는요, 그 사람이 내 말을 수용하는가예요. 내가 스폰서로서 어떤 것들을 제안했는데, 스폰서님, 그건 내가 다 해봤어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좀 이상하고요. 그건 좀, 글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서로, 관계를 가져가기 굉장히 좀 어려워요. 세 번째는요, 백지화 시켜야 한다라는 거 뭐냐면, 내가 옛날에 나도 일 다 해봤어. 내가 알아. 뭐 이런 거요. 제가 좀 그런 거 되게 많았거든요. 내 정신보건에서 내가 좀 했어. 내가 좀 이런 거 다 해봤던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유사나에서 가지고 있는 거가 유사나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나는 유사나라는 회사에 새로 입사를 했고, 새로운 상사들을 만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상사는 권현진, 이정현, 진용, 김지연, 김현진, 새로운 상사들을 만났으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다 백지화하고 새로운 시스템 안 새로운 회사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매뉴얼을 익히는 게 맞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소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어떤 티칭을 했는데 스폰서님들이 얘기하는데 다 해봤어요. 그런 거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그 사람하고 할 얘기가 없어요. 뭐 무슨 말만 해도 다 한다는데 뭐 어떡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세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1일 1회 이상 스폰서님하고 소통하세요. 탱코아는 뭐냐면 다이어리에 있는 내용들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스폰서님이랑 소통하시고 나서 스크립트를 적어보시는데 적어보신 내용으로 스폰서님 내가 이 사람 오늘 미팅할 건데 어떻게 이만저만 이래저래 얘기해 볼까요? 좋아요. 그럼 이러이런 내용으로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어때요? 라고 얘기가 됐으면 그 내용으로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하고 나서 소통하기 전에 스폰서님 이런 걸로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알려준 대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갖고 다시 피드백 받고 다시 소통하고 다시 피드백 받고 다시 소통하고 이게 바로 상담을 여러분들이 직접 배우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상담을 스폰서하고 계속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내 파트너에게 그렇게 상담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온정주의 조심합시다. 온정주의요. 온정주의 뭐냐면 그냥 그 사람 속상하고 슬프다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거가 저는 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해주고 너 그건 진짜 너무 좀 아니다. 속상하다. 이런 어떤 것들은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진행되는 건 사실 좀 어렵다. 두 번째는요. 불공평한 것은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제 조금 있으면 파트너들이 엄청 많아지실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더. 그런데 파트너들이 누구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한테는 이렇게 해주고 막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준이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스폰서 사용 설명서는요. 상담을 통해서 검증의 도구를 삼으셔야 되는 거고 스폰서님의 우선순위에 내가 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폰서님들이 성장을 하시는데 나를 스폰서님이 우선순위 안에 넣고 계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나와 일하고 싶어 하실 상황이 생기시겠죠? 상담이 잘 되고 있을 때는요, 어느 순간 파트너와 내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다고 느낄 때요. 나랑 똑같은 말을 하네? 그리고 그 뎁스의 파트너들도, 그분도 나랑 비슷한 얘기를 하네? 비슷한 생각을 하네? 우리가 성공의 8단계를 같이 얘기하네? 추구하는 가치가 같네? 라고 할 때 그 팀워크가 잘 살아난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